세 번째 강연을 듣겠습니다. 박세혁 모셔널 최고 전략 책임자님께서 강연 준비해 주셨는데요. 책임자님께서는 기업 전략, 프로그램 관리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노련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리서치 앤 디자인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전략과 목표 로드맵을 구축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연 주제는요.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입니다. 여러분, 책임자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셔널에서 전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혁입니다. 자율주행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헤럴드 비즈니스 포럼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아 카림 부사장님의 그 PBV 차량은 미래가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조연설을 주신 이수인 교수님의 Explainable AI 말씀 중에 검증의 중요성은 저에게 누구보다 큰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직면한 과제, 그리고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셔널 소개 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그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네바다주는 2011년 미국 최초의 자율주행 법률을 제정한 주이며, 또 저희가 2017년부터 리프트와 함께 로보택시를 시작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셔널은 자율주행을 개발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는 라이드 헤일링, 그리고 드라이버 리스 드라이빙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2027년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2030년에는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각종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모셔널 영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에 MIT 대학에서 뉴토넘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범해서 2016년에 세계 최초 로보택시를 싱가포르 도심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은 2020년 3월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앱티브사의 합작회사로 모셔널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해 23년 10월 현대자동차 스마트 팩토리가 위치한 싱가포르 공장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양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는 피츠버그로 테스트를 확장하여 자율주행차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 기술이 산업에 미치게 되는 금전적인 효과는 2030년이 되면 약 1,000억 불, 한화로 130조 원, 그리고 2035년에는 2,500억 불, 330조 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비즈니스 시장에 맞춰 모셔날은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로보택시를 위한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라이드 헤일링 솔루션 개발뿐만 아니라 완성차 OEM에서 추구하는 레벨 2 플러스 그리고 3 ADAS 분야에서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기술 완성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B2B뿐만 아니라 B2C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벨 4, 5 패신저 비클 개발과 트럭이나 그리고 셔틀과 같은 서비스,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 등과 같은 제공하는 영역을 점차 다양화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회를 대응하는 모셔날의 비즈니스 전략은 도심 교통 네트워크 사업자인 우버, 그리고 리프트, 그랩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EV 완성차 기업 중에는 모든 생태계를 OEM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시장 경험이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와 앞서 소개드린 기아 PBV, PB5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자율주행차 파운더리 비즈니스를 완성하기 위한 협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술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상업화를 위한 안전과 비용을 트레이드오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모셔날은 기업 문화를 지속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을 만들고 있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모델은 소프트웨어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비용을 최적화 개발하여 보다 어포더블한 차량으로 경쟁력 있는 마일당 코스트, 즉 유지비 절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그 주제에 맞는 미래 기술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L4 로보택시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셔날은 앞서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기반으로 자율주행 레벨 4 기능이 탑재된 로보택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그 크라우드 소싱 매핑과 그리고 전자 아키텍처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인프라 스트럭처가 이네이블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여정을 만들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 사업자와 로보택시 승객에게 그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UX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또 차량 주행 상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고 실내 공간은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 예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차량 주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차량 제어와 같은 안전 솔루션에 대한 컨트롤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완성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차량 측면에는 내구성, 그리고 전기차의 1회 충전 거리, 또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HMI와 안전을 위한 redundancy, 즉 주요 제어기의 이중화 구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 주위 상황을 분석하는 고성능 센서의 위치를 최적화 배치해서 어떠한 환경이나 제약 조건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 주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읽고 판단해서 작동하기 위한 HPC는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많은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 설계된 고성능의 SoC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센서와 맵의 정보를 비교하여 인지, 판단, 제어를 비롯한 처리를 위해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모델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99.9%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려진 보행자를 찾아내고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서 경로를 찾는 이러한 것들에 AI 기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RVA, 즉 원격 차량 제어를 위해서도 AI 기능이 적용됩니다. RVA라는 기능은 원격으로 인간이 허용한 새로운 경로를 차량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모셔날만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은 다양한 실도로 테스트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셔날은 이러한 어자일한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 Continuous Learning Framework을 지속적인 학습 체계로 갖추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점차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것과 도심의 교통 환경을 파악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는 고객 수요를 파악하여 이동하는 스마트한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커맨드 센터는 이러한 로보택시가 도심의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여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컨트롤 센터를 주행 중인 차량의 안전과 그리고 고객의 이상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갖춰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도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엣지 케이스를 지속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이를 학습 체계를 갖추어야만 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개발을 가속화를 위해서 표준화된 차량 플랫폼 적용으로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품화 관점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파운더리 비즈니스 체계를 갖춘 자동차 메이커와의 협력으로 제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만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주행 영역을 ODD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ODD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로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행 중에 다양한 이용자, 즉 반려동물 또는 킥보드와 같은 사물을 인식하는 문제, 그리고 극한의 환경, 강우, 강설 등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 대응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로보택시가 가져올 사회적인 변화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볼 생각인데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이동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또 쾌적하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로보택시는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제와 제도적인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는 운전자가 없는 드라이버리스 자율주행 수준의 레벨 4, 5를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또 상업화하는 단계를 미국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서 엄격하게 승인을 거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허락되도록 안전과 보험 이런 것들 법률적인 제반 여건을 갖춘 주는 29개 주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상업화까지 간 주는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이 저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율주행 차량과 함께 업무를 하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께도 누릴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드리고 또 이동 중에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은 도심의 교통 정체를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더욱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